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477쪽 새 한쌍수부터 탈 초자까지 먼저 시간에 이어서 새 추자와 관계되는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추. 그럼 먼저 새 한쌍수자를 보면 새 한쌍수 새 추자 두 개가 나란히 있어서 이와 같이 새 두 마리가 나란히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한쌍수자입니다. 새 두 마리의 새를 한쌍이라고 하는 데서 한쌍수라고 합니다. 한쌍수. 다음에 새 나는 소리 확자를 보면 갑굴문 금문에 보면 이와 같이 비가 오는데 밑에가 새가 한 마리 있는 거, 세 마리 있는 거, 두 마리 있는 거, 다시 세 마리 있는 것들 여러 모양이 있지만 꼭 새 두 마리가 아니라 비가 올 때 새들이 빠르게 모여서 날아가는 것을 나타내서 새 나는 소리 확이라고 합니다. 새 나는 소리 확. 이 글자로 들어가는 글자는 용례는 없지만 이 글자가 후에 다른 글자를 만날 때 다시 새 추자 하나만 만나서 하나만 그려서 이와 같이 곽이라고 합니다. 곽. 새 나는 소리 확이라고 하는 글자가 곽입니다. 빗속에서 새들이 빠르게 날다 라는 뜻에서 빠르다 라고 하는 글자가 곽자입니다. 그러면 새 한쌍 숫자나 새가 빨리 나는 소리 곽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밑에 보면 콩잎 곽자가 있는데 풀초자를 붙여서 다른 풀보다 빠르게 자라는 미역, 콩잎을 나타내서 미역곽, 콩잎곽 그러고 그래서 콩잎, 미역 귀를 곽이라고도 합니다. 곽이. 보통 때는 쓰이지 않고 이 붉은 글씨들은 1800자를 넘어서 대개 2급이나 1급 글자가 붉은 글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콩잎곽, 미역곽자가 쓰이고 성시로도 쓰이고 그다음에 원수 숫자는 가운데에 말씀 문자가 들었는데 새 두 마리가 시끄럽게 서로 말을 하듯이 서로 끝없이 싸우고 다투는 사람 사이를 나타내서 원수수 같이 가운데가 말씀 문자가 있거나 밑에 있거나 같은 동자가 됩니다. 쌍쌍은 새 두 마리를 손으로 잡은 데서 한 쌍을 뜻하고 새 한 마리를 손으로 잡은 것은 외짝척이라고 합니다. 외짝척. 다음에는 날개칠 순자를 보겠습니다. 큰 대자가 있고 밑에가 새 추자가 붙어서 새가 크게 날개치는 모양, 크게 새가 날개를 치는 모양에서 날개친다, 날개칠순이라고 합니다. 날개칠순. 하지만 날개칠 순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보면 빼앗을 탈, 떨칠분 두 글자가 있는데 이와 같이 모양을 자세히 보면 오드자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새 추자가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손이 있는 글자가 빼앗을 탈이고 떨칠 분자는 또 마찬가지로 옷에 새 추자와 밭전자가 있는 글자가 떨칠 분자입니다. 떨치다. 그래서 빼앗을 탈자는 보면 옷으로 새를 덮쳐서 새를 잡는 모양인데 설문의자에서는 덮쳐서 잡았던 새가 손에서 도망가다, 빼앗겼다. 그래서 잃어버렸다 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다, 빼앗기다 라는 의미를 쓰고 떨칠 불자는 큰 대자, 오드자가 있고 새추자가 있고 밭전자가 있어서 밭에 있는 새, 밭전자는 사냥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옷으로 덮쳐서 힘을 떨쳐서 옷으로 덮쳐서 새를 잡는 모양이었지만 지금은 새가 큰 대자처럼 옷이 큰 대자처럼 변하면서 빼앗을 달자라 지금 사람들은 큰 새를 손으로 빼앗다. 마디촌자는 손을 뜻하기 때문에 큰 새를 손으로 빼앗다 라고 가리키기도 하고 큰 새가 밭을 힘을 떨쳐서 도망간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글자가 떨칠 분자입니다. 하지만 본래 글자는 오드자와 관계에 있어서 옷으로 새를 덮어서 잡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탈이나 분자가 되겠습니다. 본래 글자에서 많이 변형된 글자가 탈자와 분자입니다. 다음은 벌릴라. 벌릴라 자를 보면 위에가 그물망자가 이와 같이 있고 앞에가 실사자가 붙었고 뒤에가 새 추자가 들어서 그물은 그물인데 무명실로 만드는 새 잡는 그물을 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는 벌릴라라고도 하지만 비단나라고 합니다. 전라도 할 때 비단나자를 나타내는 글자가 라입니다. 그래서 새 그물라, 비단으로 만든 새 그물을 벌려놓다 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가 라자입니다. 그래서 벌릴라, 그물을 비단실로 짠 새 잡는 별이줄, 별이를 펼친 새 그물에서 펼치다 라고 합니다. 비단나라고 합니다. 새 그물은 무명실, 잘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는 무명실로 만들기 때문에 비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비단나, 벌릴라. 라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벌릴라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1800자 안에는 없고 술라라, 벌릴라, 벌리다라는 때문에 여기저기 펼쳐서 돌아다니다, 술라라, 걸릴리 등의 글자가 있고 비슷한 글자 중에는 예 구자가 있는데 위에가 풀주자가 붙어 있지만 이 풀주자가 아니라 원래 뿔터를 뜻하고 새 주자가 들어가서 이게 수리부엉이 환자인데 수리부엉이가 절구구자, 절구처럼 생긴 새 둥지에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부엉이들은 자기가 살던 옛집에 찾아오기 때문에 옛구라고 합니다. 옛구, 오래될 구. 예, 오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글자가 구자입니다. 갑글문도 보면 위에 새와 밑에 집 모양을 잘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높이 날 확자를 보면 높이 날 확, 이 글자를 보면 이와 같이 이 멀 경자가 있고 새 주자가 들어서 새가 멀리 높이 날아간다 라는 뜻 때문에 높이 날 확이라고 합니다. 새가 높이 날아가서 멀리, 멀 경자, 멀리 가는 데서 높이 날다를 뜻하는 글자가 확자가 되겠습니다. 확자를 만나는 글자는 구들 확자와 학 학자가 있습니다. 구들 확, 학 학, 구들 확, 학 학. 보면 돌석자, 돌처럼 단단해서 건강하고 단단해서 멀리까지 간다. 두루미를 두루미 색자, 두루미 학자, 확자에서 굳다, 확실하다, 돌처럼 단단하다 라는 뜻이고 학학, 멀리까지 날아가는 새, 학을 뜻합니다. 새 중에서 가장 멀리 이동하는 새인 학 두루미를 학 두루미라고 합니다. 학은 한자에서 이 학이 보이면 학 두루미처럼 물가에 사는 목이 긴 종류들, 두루미, 학, 백로 이런 것들을 대개 학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가리까지. 다음에 짐승 발자국 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승 발자국 유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짐승 발자국 모양을 보고 만들어서 짐승 발자국 유라고 하지만 실은 짐승 발자국 유자와 비슷한 글자가 설문의자에 보면 아웃구자 밑에 사사로울 사자가 있거나 아웃구자 밑에 이구자가 붙어서 기승할 구, 뭐가 말이 많다, 아웃구자는 많다라는 의미로 많다, 아니면 굽어진 게 많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들이 이와 같은 글자가 있는데 이와 같은 글자들은 모두 나중에 짐승 발자국류와 의미가 모양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짐승 발자국 유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을 보면 짐승 발자국과 관계된 글자는 하나도 없고 자루가 긴 자루를 가진 어떤 도구이거나 꼬리가 긴 짐승의 꼬리를 나타낼 때 짐승 발자국 유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언가 긴 것을 손으로 잡은 모양이 변해서 짐승 발자국 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신리 발글리, 산신리 발글리자를 보면
이와 같이 풀초자가 있고 이와 같은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풀초자 밑에 이와 같이 새 잡는 그물을 손으로 잡은 모양입니다. 풀밭에서 새가 날아가는 잡기에서 긴 자루가 달린 새 그물을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이 니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물에 자루가 달린 새 잡는 모양이었지만 지금은 신령한 산짐승, 산신, 흩어짐을 뜻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무나 많이 변한 글자들은 파자를 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한자에서 돼지의 머리가 들어가면 높다 라고 해서 높은 산에 흉한 발자국을 남기고 다니는 산신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너무 어렵고 한자에서 이와 같이 이런 모양이 들어가면 전부 다 그냥 자루가 달린, 긴 자루가 달린 새 그물이다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체를 통으로 상형문자처럼 이해를 해야 공부하기가 쉬운 글자가 산신 니자입니다. 니자를 만나는 글자는 유리리, 떠날리, 울타리리 등의 글자가 있는데, 이와 같이 새가 새 그물을 갖고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데서 떠나다. 울타리 리자는 대나무 죽자를 붙여서 마당에 있는 것들이 떠나지 못하게 막아놓은, 대나무로 막아놓은 울타리를 뜻하고, 유리리자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유리리. 다음에는 새 금자를 보겠습니다. 새 금자도 역시 리자가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갑글문에 보면, 이번에는 갑글문에 보면 이와 같은 새 그물 형태가 정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후에 새를 덮어잡는 데서 덮다, 모이다 라는 의미로 위에 이와 같이 썼는데, 한자에서 위에가 이와 같이 있으면 지금의 모일 집자나 모일 해자의 예자라고 보시면 되고, 글자 위에 나눌 팔자가 있으면 전부 다 쪼개다, 나누다 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단 나눌 팔자가 글자의 아래에 있을 때는 나누다 라는 뜻이 없습니다. 글자의 위에 있을 때만 나누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세금자는 위에서 이 세금을은 덮어서 잡는 거기 때문에 덮다 라는 의미인 세모 형태가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세금. 그래서 새를 덮어 잡는 그물에서, 그물에 자루가 달린 데서 날짐승을 잡는 데서 날짐승, 새를 뜻합니다. 이 그물은, 이 자루가 달린 그물은 새를 잡는 데 쓰이기 때문에 날짐승, 새금이라고 해서 새금자를 씁니다. 아까도 봤지만, 그래서 이 유자가 들어간 글자는 긴 자루나 긴 꼬리를 나타낼 때 주로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만자도, 일만 만자도 보면, 옛날에 보면 이와 같이 집게가 달리고 몸통이 있고 긴 꼬리가 있는 정갈을 손으로 잡은 모양이 만자입니다. 일만만. 그래서 이제 금을 만나는 글자는 별로 없는데, 금을 만나는 글자는 사로잡을 금자가 있습니다. 사로잡을 금. 사로잡다. 새를 덮어서 사로잡는다. 손으로 덮어서 사로잡는다 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새, 살찔준, 모을 준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특수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위에가 새주자가 있고 밑에가 활궁자 형태가 있어서 이 활궁자를 옆으로 쓴 모양이 이와 같이 있어서 살찐 새를 활로 쏘아서 잡는다 라는 뜻에서 새가 살찌다, 모으다라고 할 때 준자를 씁니다. 이 준자를 따르는 글자는 3500자까지 보면 한 글자가 있는데, 준걸준자. 사람이 통통하고 키가 크고 살이 쪄서 행동이 뛰어난 사람에서 준걸이라고 합니다. 준걸.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덩치가 크거나 아름답거나 한 사람을 준이라고 합니다. 준걸준. 다음에는 탈초자를 보겠습니다. 탈초. 탈초자를 보면 밑에 불화자가 붙었고 위에 새초자가 붙어서 새를 불에 굽는 모양이 보이는데, 소전에는 불 위에 새가 세 마리가 있는 모양이지만 다시 지금은 새를 한 마리만 그려서 새를 불에 굽고 있는 데서 굽다, 타다, 그을리다, 애타다를 뜻하는 글자가 탈초자입니다. 탈초. 그래서
다시 보면 탈초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탈초와 하나가 있고 나머지 글자들은 이 초자는 다른 글자를 만나서 음이 변하지를 않는 습성이 있는데 전부 다 이와 같이 초라고 발음을 합니다. 모든 글자들은 초자를 만나는 글자는 전부 다 초라고 발음을 해서 파리알초, 나무알초, 파초초, 풀이름, 암초초, 초래초와 같이 어떤 글자를 만나도 이 초자는 음이 변하지 않으므로 부수를 이용해서 앞에 부수를 이해하면서 초 뒤에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탈초자는 무언가를 타거나 새카맣게 된 모양들을 나타낼 때 쓰이는 글자가 탈초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